영적 리더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분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변한 사회조직 속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고 언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요. 사사 시대의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솔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목회자 한 사람이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1분 1초라도 아껴서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시간의 횡포라는 책을 통해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쁜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시간 관리할 것을 리더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든가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비전을 생활에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독서했고 440권 이상의 책을 썼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더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선교사에게 있어서의 그 사역의 성공 여부는 올바른 시간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년에서 5년 단위, 1년 단위, 또 월, 주, 일일 계획 등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과 근면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리더의 일정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건강 관리라든가 성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관리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열심히 살도록 시간 계획표를 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계획한다든가, 자신의 삶은 계획과는 다르게 실제의 삶은 다르게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세 가지의 그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흔히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매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남쪽 밭을 갈기로 작정한 그 농부의 이야기가 있죠. 밭을 갈려고 농부가 계획을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트랙터에 그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원래 계획은 밭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트랙터에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소를 향해서 기름을 사러 간 것이죠. 근데 주유소로 가다가 보니까 돼지 밥통에 밥이 없어서 돼지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옥수수 창고에 가서 옥수수를 챙기다 보니까 옥수수 옆에 그 감자 자루가 있었는데 그 자루의 감자들이 썩어서 썩은 감자를 열심히 골라냈습니다. 근데 감자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아침에 자기 딸이 미술 시간에 필요한 그 준비 용품을 사달라는 그런 생각이 나서 나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장작더미가 쌓여 있는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고로 가는 도중에 짐승에게 물려서 다리를 다친 그 암탉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닭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닭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를 다 휘집고 돌아다닌 끝에 암탉을 붙잡았지만 이미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트랙터는 만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농부의 계획은 남쪽 밭을 갈기로 했던 것인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농부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부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죠. 이 농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성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 없는 생활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관리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에 대한 보잘것없는 결과를 시간 관리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또 시간을 멈추거나 또 시간을 냉장고에 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시간 계획을 위한 연간 계획으로서 먼저 기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계획해야 되겠죠. 시간 계획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번 다 적어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일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따로 적어 놓습니다. 자, 시간 계획 과정을 잘 다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활동을 먼저 계획표상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최대한 계획표에 따르는 시간 운영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대한 계획표를 따르지만 또 계획표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들의 필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매주 자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그 시간을 통해서 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그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리더의 시간 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 1년 계획을 정하고 주간 계획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